현대소설 양귀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양귀자의 연작소설 원미동 사람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1980년대, 그 당시에 농촌에서 도시로, 소도시로도 많이 이동을 했죠. 그 사람들이 소시민들로서 소시민성을 갖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였고, 그러므로 주제가 도시 중산층의 소시민성과, 그런데 여기서 도시 중산층이다라고 하면 나가 아니라 그가 있는데, 그는 겨우 집 하나 장만한 정도예요. 이 사람은 도시 중산층인데 이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 바로 임씨예요. 임씨는 그가 집수리를 하기 위해 부른 인부, 수리하는 사람. 그런데 그는 나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 임씨에 대해서 처음엔 의심을 했지만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을 거야. 하지만 매우 성실했고 정직했던 임씨의 모습에서 의심은 곧 나의 성찰, 부끄러움으로 태도 변화, 심리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중산층의 소시민성을 가졌던 그는 타자 이해를 통한, 임씨를 바라보며 이해를 통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 바라본 주제가 돼요. 그 다음 이 소설은 시점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말해준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작가가 그라는 특정 인물의 시각을 빌려서 그의 시선에서 서술해서 그의 내면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러한 방식을 초점화자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술상의 특징 첫 번째 초점화자, 두 번째는 그와 임씨와의 오직 대화를 통해 임씨의 내력과 또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두 가지 특징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까짓것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농사꾼보다 낫겠거니 했죠. 처음에는 땅판 돈이 좀 있어서 생선 장사하다가 미천 잘라먹고 농사꾼 출신이라 고추농사는 자신 있지 싶어 덤볐다가 아예 폭삭 망했어요. 자, 누구의 얘기일까? 임씨의 말입니다. 밥 한 그릇 비우는 솜씨도 일솜씨 못지않아서 임씨는 그가 반도 채우기 전에 벌써 숟가락을 놓았다. 그리고 은하서 한개부리를 물고 담배를 폈겠죠. 미천 될 돈이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닥치는 대로죠. 서울서 미천 털리고 부천으로 이사와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장수 나와 있지.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 단돈 몇천 원이라도 미천이 들기 마련인데 이게 걸핏하면 미천 까먹기라서 되는가 싶어도 자식 새끼가 많아서 쓰이는 돈도 많고, 그래서 또 역시 이런 저런 일들을 모두 다 해서 손을 안 댄 게 없다. 잡부가 없다면 잡부로 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연탄 배달로 먹고 살고 있지요. 자, 여기 미천부터 현재 연탄 배달로 먹고 살고 있다까지는 임씨가 도시로 이주한 후에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힘겹게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은 제자리이거나 벌이가 더 못했다. 도시 생활 실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술상 특징으로는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 당시 1980년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주는 표현인데, 키 작은 하청일과 키 큰 서수남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어. 제잘 숨 넘어가게 가사를 읊어대는 노래가 생각날 만큼 그가 주어 섬기는 직업 또한 늘어놓기 힘들 만큼 많았다.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면서 아직도 요망요꼴인가 싶으니 견적에서 돈 남기고 공사에서 또 남기는 재주는 임씨가 막판에 배운 못된 기술일지도 몰랐다라고 해서 누구의 심리? 바로 그의 심리. A 부분 보겠습니다. 연탄 배달이 그래도 속이 제일로 편해요. 한 장 배달에 얼마, 이렇게 금세가 매겨져 있으니
한철에 얼마만큼은 나름의 입에 풀칠은 하겠다는 계산도 나오고요. 없는 살림에 애들 크는 것도 무서워요. 지하실을 꾸며놓은 단칸방에 살면서 하루에 두 끼는 100원짜리 라면으로 자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이지. 그래도 농사질 때는 명절 닥치면 떡 한 말쯤이 해놓을 형편이었는데 시골서 볼 때는 돈이란 돈은 웬통 도시에 몰려있는 것 같아도 정작 나와보니 돈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는 또 공사 맡아서 주인 속에 남긴 돈은 다 못하노 하는 생각에 임시 얼굴을 다시 보게 된다. 하기야 임시 같은 뜨내기 인부에게 일 맡길 집주인도 흔치 않겠지 하고 어림하다 보니 스스로가 바보가 된 것 같아서 그는 입맛이 있었다. 자, 중약 부분 줄거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마지막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 줄 한 줄 이 부분과 그 다음 연결되는 것하고는 굉장한 연결성이 있죠. 읽어보고 임시의 정직한 계산을 받고 자신이 임시를 오해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읽어보면 좋겠죠. 당초 예상보다 이르게 목욕탕 수리를 마무리한 임시 성실하네. 그와 그의 아내에게 집에 더 손볼 곳이 있으면 봐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임시가 수리비 비용을 과하게 청구할까봐 불안했던 그는 옥상 방수 공사를 추가로 부탁하는데 임시를 도와 옥상 방수 공사를 늦은 시간까지 왜 같이 했느냐 의심했기 때문에 그는 집수리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임시의 정직한 계산서를 받고 자신이 임시를 오해했음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공사비가 18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여기서 절반을 깎아서 7만 원이라고 했어. 시멘트 남아서 이걸로 다 했다. 이렇게 임시가 말했어요. 좋수다. 그럼 술 한잔 하자 라고 하면서 이제 자 임시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자식, 그놈들 공국 한번 못 먹인 게 한이다. 조금 전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라고 했잖아. 형씨, 이번에 가리봉동에 가면 그 녀석 멱살을 휘어잡아야 한다. 자, 제목, 비 오는 날에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가리봉동. 임시가 이빨 사이로 뭐 맛있는 거 하나 되는 줄 알고 김반장의 발발이 새끼가 쪼르르 달려왔다. 가리봉동에 가면 곰국이 나와요. 임시가 따라서는 잔을 받으면서 디귿, 아까부터 비 오는 날에는 가리봉동에 간다는 임시의 말이 술갱이와 더불어 자꾸 떠오른 거야. 곰국만 나오나 큰눈 자전거, 우리 딸 농구선수 운동화, 마누라 파마값도 전부 다 나오고 그 돈은 8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가 비 오는 날, 다른 날 아니고 비 오는 날은 어때? 지금 이 사람 연탄 일 하고 있잖아. 그러면 비가 오는 날만 유일하게 그날은 쉬는 거야. 그 쉬는 날조차 쉴 수 없지. 비 오는 날이 돼서야 나는 내가 받아야 할 떼인 돈을 받으러 가는 거야. 어디에? 가리봉동에. 가리봉동 하면은 지금 서울에 공장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 자, 이 당시 1980년대에 엄청나게 생긴 소도시이지. 이 가리봉동에 스웨터 공장 사장이 있어. 연탄을 1년치를 받았다가 나중에 야반 도주를 한 거야. 그래서 받으러 가는데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래서 아직까지 돈을 못 받고 있어. 자, 굉장히 그럼 탐욕적인 인물이야. 그리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사고 부자인 거야. 자, 빈부격차가 나고 있지. 이 빈부격차는 정당하지 않은 빈부격차가 이 사회에서 번연히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자, 그런 내용이었고 B부분, 누군 받기 싫어 못 받느냐 성깔내 죽일 놈이라고 했고 그게 작년 일인데 형씨 올여름에 비가 오죽 많았어. 비만 오면 가리봉동에 갔죠. 비만 오면 갔단 말이오. 아따 1년 365일 비 오는 날은 쎄고 쌌는데 뭐가 그리 걱정이야. 시끄러움에 비가 와야 가리봉동에 가지. 비가 와야 해 뜨는 날엔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엔 돈 받아서 좋고 좋다. 자, 지금 이렇게 실제 해 뜨는 날 돈 벌어서 좋고 비 오는 날은 돈 받았어? 얘들아, 해 뜨는 날에는 돈 벌었니? 많이 벌었니?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다는 거지. 비 오는 날도 떼이도 못 받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시의 이 말은, 아니 그의 이 말은 반어법이야. 뭘 해도 안 되는 그 시대라는 거지. 형씨는 집이 있으니 걱정할 것이 없어. 저런 것도 집 축에 끼나
이번에도 무슨 까탈을 일으킬 것인지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삼키는 허술한 집이라고 대꾸하려다가 임 씨의 말을 가로채어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말야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3만 원짜리 지하실 방에서 6식구가 살고 있어. 가래북는 그 새끼는 곧 죽어도 맨션 아파트야. 맨션 아파트 2번 강조했어. 자, 탐욕적인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맨션 아파트고 이렇게 임 씨와 살고 있는 곳이 대조가 되지 지하실 방에서 살고 있고 빈부격차. 돈 받으러 갈 시간도 없다고 마누라는 마누라대로 벽돌 찍는 공장에 가지. 나는 나대로 연탄 일을 하지. 그래도 달걀후라이 한 개 마음 놓고 못 먹는 세상이야. 술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잔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돌고 돌아 돈이라고? 돌고 도는 돈 본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같은 신세는 평생 이 지랄로 끝장이야. 돈 개수작 말라고 해. 모두 다 소용없는 일이야. 자,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자 아까 반어법 부분과 자 평생 이 지랄로 끝장이고 돈이 돌고 돈다고? 그렇지 않아. 그건 개수작이야. 다 소용없는 일이야.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잖아. 하지만 돈이 열심히 일한 만큼 벌리지 않거든. 하지만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스웨터 공장 사장 같은 경우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야. 자, 미음. 임 씨의 기세에 눌려 그는 또 말을 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넘어가서 이 두터운 벽이 오를 수 없는 저 꼭대기가 발 밑으로 걸어가 주는 게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여기도 같은 얘기죠. 그는 임 씨의 핏발선 눈을 마주보지 못하였다. 엉터리 견적으로 주인 속이는 일꾼이라고 종일토록 의심하며 손해볼까 두려워 국리를 거듭했던 꼴을 눈치채이지는 않았는지 아무래도 술기운이 확 달아나 버리는 느낌이었다. 이러한 깨달음과 자기 성찰이 있었다. 자, 주제 도시 중산층의 소시민성과 타자 이해를 통한 자기 반성이었습니다.